역시 문화일보 단독 보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문화일보가 오늘 이혜원 아들 가족회사에서 입시 스펙 쌓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연세대 지원을 했다고 해요. 연세대 지원을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이제 한국 실 마스터 회사와 공장을 견학했다. 그리고 회사 임원들을 접촉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실 마스터라고 하는 거가 가족 회사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이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스펙에 쓰고 품앗이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 한국 실 마스터는 이제 원래 KSM과 같이 운영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비상장 제조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2011년도 한국 실 마스터에서 KSM으로 분리돼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같이 운영되는 회사고요. 예. 이게 이혜훈의 남편이 이제 김영세 씨인데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같이 유학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이제 연구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떨어져서 지내다가 이혜훈은 다시 영국으로 가서 합류했지만 거기서 또 주말 부부로 또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혜훈도 귀국을 해서 이제 KDI에 그래서 거기서 연구 생활을 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 연세대 교수인 김영세 교수가 이 가족회사 이 KSM 한국실마스터에 이제 이사로 단연간 근무를 했고 그리고 두 회사의 대표가 김영세 교수의 작은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을 이혜훈, 남편 김영세 그다음에 두 아들이 공이 상당한 정도의 분량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표 이름은 김영세 교수, 남편인 김영세 교수의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혜훈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기는 그것까지는 뭐 제가 이제 컨펌한 건 아니고요. 예,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 가족 회사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예. 그런데 이 이혜훈 김영세 부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자기 부모와 자기 또 작은 할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자기 가족이 다 연계되어 있는 회사를 견학하고 나서 이게 자기 가족 회사라는 얘기는 뭐 쓸 수가 없으니까 한국 실마스터 회사와 공장을 견학했다. 회사 임원을 접촉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적이라고 해서 보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민망한 일인데 오늘 또 조간에는 이제 한국일보에서 여러 가지 또 단독을 했는데 그 단독 내용 중도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혜훈 일가가 가족 회사에서 최소 3억을 벌었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스틸마스터 KSM 여기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3,700만 원의 고액 배당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 3,700만 원이 아니라 3억 7천만 원입니다. 3억 7천만 원. 예. 그러니까 이혜훈 그리고 남편 김영세 교수 그리고 3명의 아들이 2024년 한국 실마스터와 KSM에서 총 3억 7,400만 원 세전 기준입니다. 이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게 비상장 제조기업의 배당률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높은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이혜훈의 일가가 여기 KSM하고 이제 한국 실마스터의 비상장 주식 총 8,016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세 아들이 각각 800주씩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 아들이 1인당 3,733만 원씩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아이들의 연령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20, 30대 연령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배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족회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배당을 받은 건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가족회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걸 뭐 비난할 수는 없어요. 비난할 수는 없는데 공직 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영종도 부근에 땅을 사고 부동산 뭐 투자 뭐 투기라고 해야 될지 투자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상가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 해가지고 10여 년 전에 국회의원을 할 때 10년 전이죠 정확히 2016년에 65억인가 66인가를 신고를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공직 후보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 예 이번에 이제 그 장관 기획예산처 초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검증을 벌이면서 이제 이 공개 신청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등록된 재산이 175억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어떻게 110억 원이 늘어나느냐. 65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혹. 그 다음에 보좌진에 대한 정말 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방송으로는 이게 육성을 내보낼 수 없는 막말. 보좌진에서. 넌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뭐 거기까지는 뭐 해서는 물론 안 될 말이지만 이것도 약과죠. 막말 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어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 자기의 뭐 복사기 뭐 프린트기 고장 나고 뭐 보좌진 통해서 고쳐라. 그 다음에 뭐 아들 뭐 어디 가서 픽업해 와라 뭐 마라 이런 얘기들 이런 소위 김병기 원내대표 시절에 터져나왔던 일일 의혹이 똑같은 양식으로 지금 이혜원 의원으로 터져나왔고 사실은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참 뭐라 그럴까 이 쓴웃음이 절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혜훈이 장관의 이제 이재명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는 뉴스가 알려진 그날 저녁에 이제 이혜원의 보좌관 비서관을 하고 나갔던 보좌진들이 폐쇄했던 단톡방을 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야 우리가 그때 옛날에 이혜원으로부터 우리가 그 당했던 거 있잖아. 그거 가만둘 수 없잖아. 야 김병기 봤지? 우리 이혜원도 뭐 우리 알고 있는 것들 전부 다 폭로하자. 이러기 위해서 단톡방을 다시 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얼마나 참 황당무계하고 얼마나 참 사무쳤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혜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당내에서 언급하지 마라. 이라고 함구령이 떨어졌다고 하죠. 저는 이 함구령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원 건들지 마 함부로. 이혜원은 내가 픽한 사람이야. 내가 장관으로 픽했어. 내가 하겠다는데 왜 당내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일인가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갔고 그 다음에 5일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오전에는 또 CBS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도전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보수 경제학자 출신의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도전으로 우리들이 넘어야 될 도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야지 국민으로부터 우리의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혜훈의 임명을 도전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넘어야 될 과제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의는 뭐냐?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고 충분히 따져보고 그리고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는 함구해 너희들. 대통령의 뜻이야. 의중이야. 의지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혜훈 발탁을 국민 통합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저는 정말 수긍할 수 없는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혜훈의 발탁이 국민 통합이냐? 협치냐? 화해 조치냐? 상대 당의 야당의 정치인을 자기 내각의 강요로 쓰려면은 그리고 그것이 협치가 되고 통합이 되려면은 어떠한 선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상대당의 지도부에 먼저 양해하고 협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빠진 채 딱 빼오게 해가지고 야 봤지? 우리 보수 야당의 사람을 우리가 장관으로 쓰려고 해. 이건 협치가 아니에요. 이건 골지르기죠. 너희들 몰랐지? 낼름 용용 죽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까지는 몰랐을 거 아니야. 야 그래도 국민들이 감동할걸? 이건 협치가 아닙니다.
협치라고 하는 거는 제가 협치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협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일단 이게 이 배분적 예. 권한을 배분하는 의미의 배분적 협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협치가 있냐? 규범적 협치가 있습니다. 규범적 협치는 뭐냐면 야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야당 인사들에게 전화하고 밥 먹자고 부르고 영수회담 열고 그다음에 야당을 방문하고 예. 악수하고 그다음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을 향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규범적 협치입니다. 권력 분산적 협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예산을 나누고 또 인사를 나누고 정책을 나누고 법률을 나누고 협의하고 예. 이렇게 권한을 나눠주는 게 권한 배분적 협치라고 하면 이 규범적 협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건 태도의 문제거든요. 이해운 장관을 발탁하기 전에 장관 지명자를 발탁하기 전에 장동혁 대표에게 최소한 한마디는 했어야 돼요. 내가 이해운을 쓰려고 합니다. 협치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장동혁이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논의를 했을 겁니다. 이해원과도 논의하고 당 지도부가 상의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협치 우리에게 응할게. 협치합시다. 보내드릴게.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없이 빼오게 합쓰면서 그걸 가지고 도전적 과제이고 이걸 넘어야 우리게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야당이 국민통합의 뜻도 모르고 반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운의 가족회사로 돈벌이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들의 대학 스펙 품앗이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운 지금 내정자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또 버텨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는 오늘 하루 아침이었습니다. 네, 오늘 허민의 뉴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